선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. 뜰채만 되면 꽃게가 떨어진다고요. 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놓쳐본 적 있으시죠? 수면까지 다 올라왔어요. 등껍질이 보여요. 손만 뻗으면 되는데 뜰채를 대는 순간 푹! 이 낚시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잡아도 잡은 게 아닌 낚시, 속 터지는 낚시. 같이 간 사람이랑 눈으로 욕한다는 말까지 있어요.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. 뜰채질이 이 낚시의 팔할이라고. 채비도 맞췄고 미끼도 맞췄고 입질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1초에서 떨고요. 환장할 노릇입니다. 그래서 해결책 찾아왔습니다. 이유까지요. 선비 할인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낚시 알려주는 영상은 많은데 왜 하필 그 순간에 놓는지 설명해주는 데가 없습니다. 지난주에 꽃게편 올리고 나서 실제로 손님들 모시고 나가신 선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조과는 좋으셨다고, 고맙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제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. 꽃게가 다 올라와서 뜰채를 대면 미끼를 놔버린다.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건지 뜰채를 눈으로 보고 놓는 건지 아니면 뜰채가 수면에 닿을 때 그 파동을 느끼는 건지 궁금하다. 그리고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. 어느 선사는 뜰채 색깔을 제안하더라고요. 색깔이요? 뜰채 색깔이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다. 이건 지난 편에서 이미 보여드렸죠? 꽃게는 바늘에 걸려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집게로 미끼를 쥐고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. 물속에서는 몸이 거의 안 무거운데 수면 위로 몸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묵직해집니다. 그 무게가 집게 한 점에 통째로 실려요. 그래서 못 버팁니다. 여기까지는 지난 편에서 드린 얘기입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이게 사실이면 조용히 살살 올리면 안 놓쳐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. 어떤 날은 물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뜰채가 근처에 가기만 해도 놓습니다. 미국 쪽 꽃게낚시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해가 높이 뜰수록 개가 배에 닿기도 전에 더 일찍 떨어진다. 해가 높으면 더 일찍 떨어진다. 무게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밝기가 변수라는 거니까요. 그러면 뜰채를 대자니 개가 도망가고 안 대자니 그냥 떨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죠. 그래서 물속을 봤습니다.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개는 우리를 봅니다.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. 개 눈은 자루 위에 솟아 있습니다. 그래서 눈 하나로 사방을 다 봐요. 위아래로도 거의 전부입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뒤통수, 그러니까 안 보이는 방향이 개한테는 없습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깨집니다. 뒤에서 살살 대면 안 들키지 않을까? 안 됩니다. 기가 없어요. 그러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도망가는 걸까요? 연구진이 개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물체를 다가오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. 크기도 바꿔보고 속도도 바꿔보고요. 그랬더니 개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습니다. 개는 물체가 얼마나 큰지 안 따집니다. 얼마나 빠른지도 안 따져요. 딱 하나만 봅니다. 자기 눈에 그게 얼마나 커졌는가. 말이 좀 어렵죠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멀리 있는 뜰채는 개의 눈에 손톱만하게 보입니다. 가까이 올수록 점점 커지죠. 그 커지는 양이 정해진 선을 넘는 순간 개는 판단을 안 합니다. 그냥 놓고 튑니다. 크기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는 안 중요합니다. 커졌느냐 그것만 봅니다. 그런데 왜 하필 커진 정도일까요? 크기나 속도까지 같이 보면 더 정확할 텐데요. 눈은 우리 눈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. 저게 뭔지 알아볼 만큼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저게 뭔가 위험한 건가? 이걸 따지고 있으면 이미 늦습니다. 그래서 아예 안 따집니다. 커지면 튄다. 이거 하나로 끝냅니다. 틀려도 별로 손해가 없거든요. 아니었으면 그냥 다시 가서 먹으면 되니까요. 이게 얼마나 빠른지도 연구진이 재놨는데요. 눈에 들어오고 나서 다리가 움직이기까지 0.2초가 안 걸립니다. 정확히는 0.17초요. 우리가 하는 사이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. 이러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. 개가 뜰채를 본 다음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. 개를 자극하는 건 뜰채가 아니에요. 뜰채가 커지는 겁니다. 그러면 안 커지게 하면 되잖아요. 멈춰있는 물체는 안 커집니다.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건 개 눈에는 계속 그 크기입니다. 그래서 뜰채는 개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. 개가 올라오는 길목에 미리 담가서 세워두고 개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들어 올리는 거예요. 반대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물 밖에서 뜰채를 들고 있다가 개가 보이면 그때 갖다 대는 겁니다. 수면이 깨지는 것도 그때, 개 눈에 뜰채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그때, 두 개가 한꺼번에 터집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선장님이 물어보신 색깔 얘기로 가볼게요.
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. 물속에는 우리가 보는 색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. 빛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색을 하나씩 먹어치웁니다.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빨강이에요. 몇 미터만 내려가도 빨간색은 거의 사라집니다. 그 다음이 주황, 그 다음이 노랑 순서고요. 제일 오래 버티는 게 파랑하고 초록입니다. 물속 사진이 죄다 퍼렇게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애들 입장에서는 빨강을 보는 눈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. 애초에 거기 없는 색이니까요. 자, 이걸 알고 개 눈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사람 눈에는 색을 받는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예요. 그런데 걔는 두 군데뿐입니다. 하나는 파랑 쪽, 하나는 초록 쪽. 둘 다 비슷한 자리에 물려 있어요. 딱 물속에 남아있는 그 색들입니다. 우연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걔가 보는 세상은 우리 세상보다 훨씬 밋밋합니다. 특히 빨강 쪽은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. 그러면 색깔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?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어업적 연구를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. 개 통발에 파란 불을 달면 개가 더 많이 잡힙니다. 다른 색은 별로였는데 파란색이 유독 그랬어요. 개 눈에 파랑이 제일 잘 띈다는 뜻입니다. 그물 색만 바꾼 실험도 있습니다. 통발 입구 그물을 초록에서 노랑으로 바꿨더니 어획이 30% 넘게 올라갔어요. 그물 색 하나 바꿨는데요. 그러니까 개는 색을 적게 보긴 하는데 그 적은 색으로도 행동이 바뀝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건 전부 통발 얘기예요. 통발은 개를 부르는 도구입니다.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. 뜰채는 정반대입니다. 안 들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인데요. 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, 그러니까 흰색이나 형광색, 파란색 계열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반대로 검정이나 짙은 색이 유리할 거고요. 빨강도 나쁘지 않은데 물속에서 빨강은 금방 어두워져서 결국 검게 보이거든요. 시중에 파는 뜰채망이 대부분 검정인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건 통발로 한 실험을 뒤집어서 적용한 거라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파동입니다. 개가 진동을 느끼느냐? 느낍니다. 그것도 아주 예민하게요. 연구진이 잰 값을 보면 사람은 감도 못 잡을 미세한 흔들림까지 감지합니다. 그럼 뜰채가 수면 칠 때 나는 파동 때문에 놓는 거네요. 이렇게 결론 내고 싶은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그 실험은 바닥을 타고 오는 진동을 잰 거였어요. 뜰채가 수면을 칠 때 생기는 파동에 꽃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있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고요. 느끼긴 확실히 느낍니다. 그런데 그게 떨구는 이유인지는 모릅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답입니다. 그리고 이 편을 만들면서 제일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들 실험 한계가 우리 꽃게가 아닙니다. 눈 얘기는 남미 갯벌에 사는 개로 잰 거고 색 얘기는 미국 쪽 꽃게 사촌으로 잰 겁니다. 우리가 서해에서 잡는 이 꽃게 눈을 직접 들여다본 연구를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우리가 제일 많이 잡고 제일 많이 먹는 개인데요. 그래서 오늘 드린 얘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얘도 비슷할 거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럼 정리하겠습니다. 선장님이 물어보신 세 가지, 무게냐, 눈이냐, 파동이냐, 답을 찾고 보니 재밌는 게 있었어요. 원인은 셋인데 막는 방법은 하나로 보입니다. 무게는 수면을 넘을 때 실립니다. 눈은 뜰채가 커질 때 반응합니다. 파동은 뜰채가 수면을 칠 때 생기고요. 셋 다 언제 터지냐면 수면에서 뜰채를 갖다 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그러면 그 순간을 없애면 됩니다. 뜰채를 미리 물속에 넣어서 세워두시고 개가 그 위로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. 올리실 땐 멈칫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셔야 하고요. 중간에 느슨해지면 그때도 놓습니다. 먼저 담가두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. 물속에선 이렇게 정해지고 있었습니다. 혹시 뜰채 색깔 제한하는 선사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느 색을 막는지만 알면 오늘 추측이 맞는지 확인이 됩니다. 그것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. 지금 금어기 막 풀렸고요. 지난 편에 말씀드린 선비 할인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. 슈퍼피싱호에 봉피싱 보고 왔다고 하시면 선비를 10,000원 깎아주시기로 했어요. 저는 그 배랑 아무 관계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.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가시면 좋겠어서요. 나가시는 분들 뜰채 꼭 챙기시고요. 안전하게 다녀오세요. 오늘은 뜰채 하나로 셋을 막는 얘기였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물속에서 답을 찾습니다. 뜰채의 색깔은 확인되는 대로 따로 정리해서 올릴게요.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세요.